예,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아셨습니까? 아신 사람들은 우리나라 방송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 방송 보도만 듣고 한국 사람들한테 투표권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95%가 카말라 찍었을 겁니다. 왜? 트럼프는 뭐 깡패, 양아치, 뭐 사기꾼, 뭐 이런 돈만 하는 놈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주 극소수만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제 극소수에 포함되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니고 학자니까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보고 이번에는 누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금년 선거는 뭐 아주 확신을 가지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이 제목이 좋아가지고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평소에 한번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뭐 한번 제가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뭐 공부를 오래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키즘 진단과 트럼프 이후 전망, 그 워키즘이 뭔지 이런 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거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긴 것도 보통 이긴 게 아니라 대승리를 했습니다. 대승리. 왜 대승리를 했을까? 이거를 우리나라 기자들, 언론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제가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나빴다.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나빴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뭐 1년에 뭐 몇십억 버는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도 피부에 느끼게 경제가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4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때하고 바이든 4년하고 보니까 차이가 딱 아는 거예요. 트럼프 때 내가 훨씬 더 괜찮았지, 주머니 사정이 좋았지라고 느낀 겁니다. 두 번째, 바이든 시절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반미국적, 반기독교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게 워키즘입니다.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라고. 뭘 정신 차리라는지 모르겠는데 워키즘이라는 단어는 1960년대에 그 흑인 인권운동과 마틴 루터 킹 그 목사가 흑인들한테 당신네들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 푸대접 받고 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잘 깨닫고 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워키즘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워키즘은 이게 미국이 이런 생각에 의해서 흘러가야 되는 나라가 맞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의 이상한 워키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반미국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이거 미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인데 그럼 힘센 나라면 어디가 살아도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 여권 가지고 여행하는 거하고 가난한 약한 나라 여권 가지고 여행하는 거는 공항에서 대우가 달라요. 미국 여권이 있으면은 확실히 대우가 다릅니다. 우리 제가 유학할 때 뭐 한 30몇 년 전, 40년 전 얘기지만은 우리 그 친구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와가지고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친구 아버지예요. 야, 이 여권이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 들고 다닐 때 뭐 지금은 한국도 많이 세졌지만은 40년 전, 30년 전 한국 여권 뭐 대접 못 받을 때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대단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가 형편없이 하락했다. 미국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나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도 미국을 무시하고 그리고 뭐 하마스도 미국을 무시하고 푸틴도 미국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바꿀 사람은 바이든하고 닮은 꼴인 카말라가 아니라 트럼프다라고 해서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흔한 거 달걀이라고 칩시다. 달걀 한 판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2예요. 1불 99 그러면 $2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때는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2.5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뭐 자주 먹는 햄, 트럼프 때는 3달러인데 바이든 때는 5달러가 된 겁니다. 그냥 시장 가서 그대로 느끼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지위가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다. 그 두 번째 요인인데 요거는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얼마 전에 11월 16일이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페루의 리마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그 에이펙 회담할 때는 그 나라 고유 복장을 입고서 이제 사진 찍는 그런 이 세션이 한 번 있는데, 전부 다 줄 세워놓고서 이제 옷을 입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ABC 순서, 가나다 순서대로 한 겁니다. 가나다. 그러니까 미국은 USA니까 U자니까 뒤죠. ABC에서 U가 제일 뒤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세웠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냥 잔말하고 있어 그러는데 미국이 어느 경우라도 이 뒤에 가서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이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있을 때는 트럼프는 앞에 섰어요. 앞에. ABC 순서인가 이게? 이거는 그 나라들이 알아서 미국 대통령은 가운데다 갖다 모시는 겁니다. 이거는 외교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다. 예,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트럼프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미국 그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이든은 이건 던스라는 건 지지나 머리가 빨리 발전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바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꼬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에이펙 회의가 뭐 몇십 년이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내년에 경주에서 합니다. 그때 트럼프는 아마 제일 가운데 쓸 겁니다. 트럼프를 이 자리에 해주면은 가나다 순이야 그래갖고 뒷자리 해주면 트럼프는 안 쓰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냥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셰일가스라는 미국 땅 속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구 전체에 있는 기름보다 미국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걸 패서 쓰면은 전 세계가 기름값도 내려가고 미국도 기름값이 내려가고 기름값 내려가면 전기값 내려가고 전기값 내려가면 공장 물건값 내려가고 그래서 세계가 다 잘 살게 되는데 그걸 바이든이 들어서 공해라고 해서 못 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 오르고 전 세계가 미국도 나빠지고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대폭 늘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고 그리고 성소수자 LGBTQ 무지개 문화가 미국의 주류 가치관이 되고 이건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가는 방향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운 거랑 다른 거야 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것이 다극세계로 이제는 미국한테 덤벼드는 강대국이 많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와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미국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든 대통령 쫓겨나는 거 보셨죠? 당신 후보하지 말고 물러나. 그러고서 후보는 카말라야. 그거를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딥스테이트, 언론, 기업들, 대학들까지 워키즘의 편성. 워키즘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가 여자 된 사람, 또 여자가 남자 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런 사람을 막 뽑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안 따지고. 바로 이런 미국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보편적 가치 질서를 허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에 연대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사상이 아니라 워키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워키즘이라는 뜻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워키즘은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뜻인데
미국 흑인운동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좌파 막시즘, 그러니까 문화적 막시즘의 영향을 아주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돈으로. 칼 막스는 돈 얘기했죠. 부자는 부자들만 부자가 되고 너네들은 나중에 다 거지가 되는 거야. 노동자들은 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 노동자들은 괜찮거든요. 거지 안 되고 차 좋은 거 타고 그거로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를 못 무너뜨려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미국의 기본이 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족, 패밀리를 무너뜨리는 건 뭡니까?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남자가 여자 돼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낙태는 9개월이라도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낙태해도 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가정을 소멸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족이 소멸되면 미국은 무너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고 얘기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그 내용을 보면은 Family, Country, God. 하나님과 가족과 국가. 그게 마가의 세 가지 기본 단어입니다. 근데 그놈을 깨는 거가 워크예요. 워크. 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미국은 말이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경찰에 때 걸리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이상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워키즘 그걸 반대하면은 전부 다 무슨 꼴통 극우파 반인류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세력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 워키즘을 수용하는 것으로 진보 정당과 공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그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 영화 만드는 회사 있죠. 100인만 사람이야. 그래갖고 백설공주를 까맣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야 산타가 무슨 100인만 산타야?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흑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워키즘이라는 거라. 다 깨어있는 사람들 얘기. 그래서 그 미국 모든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 성소수자, 유색인종을 고용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 가서 텔레비전 보면은 보통 이제 4명이 방송을 합니다. 뉴스 할 때. 일기예보 전해주는 사람, 스포츠 해주는 사람, 뉴스 전해주는 둘인데 그 4명 중에 반드시 2명이 흑인이에요. 미국의 인구의 절반이 흑인입니까? 흑인 10분의 1 정도 됩니다. 10분의 1. 그런데 텔레비 방송 같은 데 가면 절반이 흑인이라. 그리고 여자 많고. 왜? 그게 워키즘이라 그지? 그런 사람들 대우해 줘야 된다고. DEI라고 그럽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equity. 누구나 다 동등하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다 포괄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그냥 미국 사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주류 언론, 굴지의 기업들이 이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대학도 그 DEI.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DEI의 상징이 DEI는 다양하고 동등하고 다 포괄해야 된다. 그래갖고 무지개 이게 이제 뭐 성소수자 보호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깃발이에요. LGBTQ 깃발입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이거 다 이제 중지시키겠다. 내가 대통령 된다면 다 중지시키겠다.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회사들도 알아서 그래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일본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LGBTQ를 지지하는 그런 후원금도 내고 그랬는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안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세계가 그냥 대통령 바뀌자마자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기본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도 워키즘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예수님이 여잔가 남잔가 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히를 구분을 막 못하고 여러분 그 카말라 해리스가 우리나라에 소개 잘 안 됐는데 대단한 여자로 소개됐는데 지금 저 장면은 얼굴을 딱 찡그리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불법 이민자 애들들 불쌍한데 걔네들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말이 되느냐 그 소리예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사람, 부자, 흑인, 백인, 기독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은 신경질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아주 얼굴을 인상을 쓰면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017년 12월 How dare we say Merry Christmas? 어떻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콜럼버스 데이라는 날이 미국의 하나의 명절인데 뭐냐면은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죠. 이 사람이 그날 10월 12일입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발견한 것은 아주 우리나라 역사의 치욕적인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영어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Those explorers, 그 탐험가들은 ushered in a wave of devastation for tribal nations. 미국이라는 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아주 그냥 이 파괴의 파도로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perpetrating violence, 폭력을 사용했고, stealing land, 땅을 훔쳤고, and spreading disease, 질병을 전파시켜서 인디안을 다 죽이고만.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럽고 참 나쁜 역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언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 큰 나라를 만들고 그렇다고 다 배웠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로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BP가 이제 부통령이죠.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이 캐톨릭들이 맨 처음에 미국을 왔는데 이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런 언어를 우리는 반박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뒤를 받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워크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잘난 나라인 줄 알아? 이거 아주 못 쓰는 나라야. 아니,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못 쓰는 나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죠. 어디 가도. 금년도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날을 특별히 선포를 했는데 그날을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성전환자들이 뭐 몇 명 되겠습니까? 지구 80억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람 대우를 못 받으면 안 된다. 사람 대우를 받게 오늘은 성전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이 사인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당선되기 전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 금년 11월 5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죠.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날을 크리스찬 데이로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분노해서 한 말이고, 미국은 기독교, 불교 누구든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의 날, 불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미국적이지 않아요. 다만 미국은 기독교도들이 만든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은, 바로 해필이면은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기독교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그 명절인데, 그날을 성전환자의 날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11월 5일을 크리스천 비즈빌리티 데이, 기독교인의 날로 만들겠다. 바이든은 바로 그날 이제 트랜스젠더 날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사인해놓고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는 모른다라고 또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치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정도죠. 이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바이든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선호해가지고 미국 내각 역사상 가장 소위 말해서 LGBTQ, L이라는 건 레스비언, 여자끼리 사는 사람이 레스비언입니다. G, 게이, 남자끼리 사는 사람. B, 양쪽 다. 그리고 T, 뭐 트랜스젠더, Q, 퀴어 뭐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애지중지해가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4년 전에 있을 때 군대 내에도 남자인데 여자 된 놈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인데 여자가 됐는데 군복을 여자 군복으로 바꿔 입고 그냥 계급 달고 근무하는 겁니다. 다 나가 그랬습니다. 군대는 뭐 복지 조직이 아니야. 군대는 전쟁하는 조직이야. 다 나가.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군대에서 다 쫓아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첫날 다 일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됐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래.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감한 사람들이고 미국의 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맞나? 뭐 생각이 다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국방장관을 뽑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이 사람은 흑인인지 뭔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을 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역사상 전부 다 최초예요.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 최초의 흑인 부통령.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뽑았느냐, 능력 때문에 뽑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꼴등한 사람입니다. 꼴등했는데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한 거예요. 보통 2등한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죠. 그런데 꼴등한 사람을. 그래서 저 사람은 흑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산타가 동성애자야. 산타가 흑인이야. 애들 장난감도 이렇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그 조지아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이제 며칠 묵었는데 호텔 로비에 정말 우리 키보다 훨씬 큰 흑인 산타가 서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이상하게 됐구나라고 느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는 그날로 All Transgender Troops, 이 성전 15,000명이래요. 15,000명인데 원래는 남자였는데 지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15,000명이 지금 미군에 있습니다. 너네들은 다 가라. 전쟁이 잘 안 돼. 그리고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있으면 전쟁을 못한다는 것은 여자가 총을 잘못 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여자도 총 쏘고 남자도 총 쏠 때 그 남자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면은 저 여자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총 맞았을 때하고 옆에 있는 여자, 자기 동료가 여자인데 총 맞았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총 맞으면 그 부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전쟁하는 부대는 남자만 해라. 여자들은 컴퓨터도 하고 뭐 비행기 조종도 할 수 있지만은 맨 앞에서 총 쏘는 거는 남자들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번에 그것만 해야 된다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미국 내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일단 여자가 군대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성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국에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되세요? 여자라고 생각되세요? 근데 남자인데 수영복이 이렇진 않죠. 그죠? 여자 수영복은 위까지 입고 남자 수영복은 위가 없잖아요. 그죠? 남자 수영 선수들은. 이게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친구입니다. 얘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키가 1m 85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는 남자 수영 선수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주사를 1년이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또 갈 수가 있대요. 게임에. 그래서 나가서 그냥 여자의 모든 경기를 석권하는 겁니다. 다 1등이야. 얘가 진짜 여자 중에서 진짜 1등은 얘입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얘는 항상 은메달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거가 공정한 거냐? 키를 보고 뭘 보세요? 도대체 뭐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수영을 같이 하면은. 이게 펜실베니아 대학 여자 계주팀이에요. 하버드 대학하고 붙었는데 얘가 얼마나 잘해? 이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래서 이 팀이 이겼어요. 하버드를. 뭐 얘가 미국 여자 수영 챔피언인데 원래 19살까지 남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공정한 거냐? 그래서 또 어느 날은 얘가 1등이고 2등, 3등, 4등인데 보세요. 이게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사진으로 보면은. 인정을 하면 같이 서 있어야지 왜 여자들끼리 가서 서 있고 얘도 여자라는데 왜 얘는 따로 서 있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행해졌던 그런 사회적인 논쟁입니다. 바로 그 리아 토마스라는 친구예요. 갑자기 자기가 대학도 남자로서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이 된대요. 수영 선수인데 키가 1m 85나 되는 그 건강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가 돼가지고 남자로 치면은 기록이 460 몇 등인데 여자로서는 1등이에요. 걔보다 남자 기록은 몇백 명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여자가 돼가지고 1등을 했다. 그게 용감한가요? 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중립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난 용감한 것 같진 않아요. 뭐 머리 가지고 싸우고 연필 가지고 싸우는 건 남자 여자가 같은데 달리기라든가 주먹으로 때리기는 여자 남자가 다르잖아요. 구조가 다른데 얘가 이제 항상 2등하는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이 커런트가 바로 워크 커런트예요. 미국이 워크라는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제 거기 빠져버렸는데 그거에 저항해서 지금 수용하는 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운동가가 됐습니다. 사회운동가. 그 트럼프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트럼프를 따라다니면서 얼마 전에 그 선거할 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싸움은 민주당과 공화당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광기와 정상의 광기. 미쳤다 이거야. 와 정상의 싸움이며 도덕과 악의 싸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정치가 될 것 같아요. 수영 선수였는데 평생을 금메달 한 번도 못 받은 거야. 남자 수영 선수 때문에. 근데 그 남자 수영 선수를 영어로 말할 때 쉬라고 그러는 겁니다. 쉬. 히가 아니라. 지가 여자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은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는 날 1월 20일이죠. 그날 남자가 여자가 된 사람은 여자 운동 경기 종목에 출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다 지지한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얘기한 것이죠. 그 군대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인데 여자 된 사람은 다 쫓아버리겠다. 이것도 4년 전에는 못하게 했는데 바이든이 하도록 사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는 세상이 달라요. 바이든 정부가 된다면은 텔레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럽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거는 옛날 기독교적이고 미국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어있는 시민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텔레비 방송 보면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년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선거 구호가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제가 미국이라는 군대가 얼마나 망가졌냐를 그 다른 책에서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톰 커튼이라고 겨우 지금 47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가가지고 이라크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병사들하고 근무를 했는데 자기 부대는 한 사람도 안 다쳤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원을 미국 수석, 땡스기빙 때 미국에 다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 장면을 이 책에다 감동적으로 썼는데 훈련과 장비, 미국은 훈련도 잘하고 무기도 좋죠. 약간의 운도 좋았다. 그리고 많은 기도 덕분에 추수감사절에 맞춰 모든 병사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자기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참, 미국에는 그래도 젊은 괜찮은 그 정치가가 있구나. 이 사람은 아칸소주 상원의원인데 저 사람 앞으로 10년 후에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강해야지 살아남는다는데 제가 이 책을 오늘 특별히 보면서 오늘 강의의 주제 워키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은 미국군이 중성화되고 있다. 이게 전쟁을 하는 건 남자 아니겠어요? 여자는 그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을 가족들을 보살피고 후방을 보살피고 그러는 게 여자고 여자도 전쟁 났을 때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2차 대전 때 폭탄은 다 여자들이 만들어줘요. 탱크도 여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여자들이 만들고 남자들은 그 무기를 갖고 와서 싸우는 거고 미국군이 중성화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이 책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리버싱 거꾸로 되돌린다는데 요게 답입니다. Left 좌파들의 플롯 음모입니다. To sabotage American power.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힘을 사보타지하는 게 바로 워키즘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워키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미국이 너무 힘이 세서 세계의 골칫덩어리야. 이 나라를 약화시켜야 돼. 이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미국 산업 무너뜨리는 건 글로벌리즘이죠. 중국자 사다 쓰면 되니까. 산업 무너뜨리고 가정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는 거는
뭐 동성결혼이죠. 동성결혼하면 애를 못 낳으니까. 바로 이 wokeism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막강한 힘을 사보타지는 이제 거절, 뭐 방해, 뭐 회방하는 좌파들의 음모다. 내가 이게 wokeism을 정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톰 커튼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1988년에 마그나 쿰 라우데,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했다. 3년 만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도 젊은 그 건강한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자, 남자? 얘가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해군인데 별이 4개예요. 이 사람은 바이든이 미국 보건부 차관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꼬마들이 너 여자 되고 싶냐? 그럼 수술해. 넌 남자 되고 싶냐? 그럼 저 수술해. 그거를 아주 적극 장려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보건부 차관 르바인, 해군 그 미국 보건부 차관을 해군 별 4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복 입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군복 입고 있죠. 근데 옆에 또 뭐 누구랑 서 있어요? 얘가 얘입니다. 얘는 말이죠. 자기 주장이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넌 바이너리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쓸 때 남자 여자 체크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맞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논 바이너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입에 이것도 바르고. 이 사람은 그럼 뭐냐? 이 사람은 미국 에너지성, 미국 우리나라 보면 산업자원부 대변인이면 꽤 높잖아요, 그죠? 미국의 에너지부의 대변인, 논 바이너리. 뭐 어떤 날은 또 뭐 수염은 깎고 나온 날도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뭐냐? 이 사람은 미국 내무부의 대변인입니다. 내무부. 우리 내무부라는 게 지금은 뭐 그 경찰 이런 걸 담당하는 게 내무부죠. 국내 정치. 이 대변인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이런 사람을 특별히 많이 갖다 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 뭐 내가 아무리 나는 자유주의자고 뭐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지라고 해도 이건 안 맞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자와 결혼한 교육부의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남자와 결혼한 부티지지라는 이 사람은 교통부 장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자인데 여자가 된 이 사람은 보건부 차관.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와 사는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이면 얼마나 돈 없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몇 년을 이 사람을 보고 살았습니다. 난 뭐 미국 방송을 항상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 보듯이 봅니다. 미국 뉴스를 알아야 되니까. 질문하면 다 질문을 안 해요. 질문 넘어가고 질문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I am not here to ask question. 내가 당신 질문에 대답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요. 이게 누가 아주 재밌게 만든 거예요. 내 여기 왜 있는지 아셔? 나는 흑인이면서 레스비언이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답을 잘 못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 그 아주 재밌는 DEI, 다이버시티, 다양성, 평등성, 포괄성, DEI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EI에 의하면은 같은 실력이면 흑인이 더 먼저고 같은 실력이면 여자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런데 DEI라는 것은 didn't earn it, 실력 때문에 이 자리에 갔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농담을 이거 이제 쪼크를 한 겁니다. DEI 해가지고. 약간 뭐 이상한 장구들 많은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망원경을 거꾸로 달고 총을 쏴요. 미국의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백악관에서 무슨 파티를 하는데 우통을 벗었어요, 여자가.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하면 이제 그 군법회의 갈 사람인데 별 내실 때 트럼프의 사성장군인데 중국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트럼프가 만약 중국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미리 알려줄게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왜 돈놈이니까. 이 사람이 신경 쓴 거는 미국의 군대 내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거 신경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투력을 늘릴까라기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트럼프가 되면은 군법 회의로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장군입니다. 그러고서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된대요. 이게 다 민주주의인데 이게 다 민주주의인데
트럼프가 되면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독재자래.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트럼프를 뽑았다 이거죠. 지금 미국 학교 가보면은 이런 깃발이 붙어 있어요. 무지개의 깃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교실에는 성조기 외에는 다른 깃발을 걸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반박하는 그 이제 의견을 올린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적극적인 이런 동성애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 옷 입고 크리스찬스 포 카말라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성전하든지를 전부 이웃은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라는 게 호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남색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그런 사람까지 우리 다 사랑해야 된다. 논쟁이 이렇게 처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옷 한 거 보세요. 무지개. 미국 깃발은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남자, 여자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성이 있다고 가리키는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말라가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하도 낙태 얘기만 하니까 젊은 남자 두 친구가, 얘는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친구들 같아요. 거기 가서 그 연설하는 데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라고 소리 질렀더니, 나가세요. 당신네들 자리가 아니네. 나가세요. 앞에 있는 조그만 모임에 가세요.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얘는 악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보면 말이죠. 이게 LA의 어느 술집이에요. 그리고 마약 먹고 취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좀비들입니다. 미국 어디 가도 이게 뭐 너무나도 많아요. 마약 먹는 것도 자유지. 뭐 술 먹는 것도 자유고, 마약 피는 것도 자유고,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카말라의 부통령 후보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그 공산주의에 가까운 주의 주지사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50개 주가 다 다릅니다. 미국 어느 주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주도 있어요. 식당 그냥 들어갈 수 있고, 식당 문 항상 열고 있었고, 그런 주도 있고, 주사 알아서 맞으세요. 주사 안 맞았다고 식당 못 들어갈 것도 없고, 다 알아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보통 때랑 똑같이 한 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최고로 규제를 많이 한 주가 미네소타 주인데,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찍은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마스크 끼지 않으면 잡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다 그러면 지나가던 경찰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여자 생리 도구를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탐폰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생리가 나오면은 그 도구를 써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에. 그래서 이 사람을 트럼프가 탐폰 왈츠라고 불렀습니다. 탐폰 팀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이 팀 왈츠인데,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저쪽에서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대민 것이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평화적인 시위는 좋은데 도시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데모하면은 그냥 뭐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죠. 그냥 폭동이 되고 많은 경우가 많았다. 이게 그 미국 경찰이 흑인 이제 마약 먹고 있던 상태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힘줘서 누른 거지. 뭐 이제 목을 누르고 있었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냥 뭐 2, 3년 전에 경찰 다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분열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그냥 뭐 폭동화되고, 흑인이 백인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흑인이 흑인 죽이는 것도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백인이 흑인 죽이면 이건 완전히 미국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1619년 프로젝트는 뭘까? 미국의 기원이 1619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해냐? 흑인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해다. 이때부터 미국의 개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겁니다. 미국은 멋있는 나라가 아니야. 노예를 쓴 나라야, 노예. 그래서 오바마가 그랬습니다. 상원의원 때 성경에서 배울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에서는 노예 제도를 오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배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과 바이블과 하나님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성경책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나라가 달라진 것이죠. 카말라 해리스는 1619년을 모르면은 이게 미국이 그때 건국된 거고 이것은 노예 착취, 폭력, 폭압 이런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 논쟁, 비판적 CRT 이론 해가지고 뭐 인종차별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이건 뭐 아니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제가 말이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과에 그 흑인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오바마처럼 생긴 학생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야, 내가 너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대답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네가 물어보는 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랬더니만 나보고 개를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개를 먹냐? 그래서 나 개를 먹어. 왜냐면은 너희들과 달리 너희들한테는 개가 페트, 애완동물이지만은 우리한테는 프로테인, 단백질이었어. 우리가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기가 없을 때 소는 못 먹고 개를 먹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너한테 하나 물어보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우리 과에서 인종차별을 받냐? 인종차별을 받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우리 과 교수들이 너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는 학점 중에 B가 있냐 이거야. 난 B가 천지지. A반 B반이야. 그랬더니 거봐. 백인 교수들이 너는 인종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B를 막 주는 거야. 자기는 다 A야. 자기는 엉터리로 써도 A, 잘 써도 A. 그래서 자기는 전부 다 A를 맞고 이제 전부 A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 4.0 만점으로 교수로 취직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흑인이라서 점수를 A 맞는다는 게 바로 이게 구조적인 차별입니다. 역으로. 내가 그걸 보고서 이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차별 안 한다고 그래도 차별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하여간 보세요. 미국이 요새 이 사람이 상원의원인데 자기가 인디안 피가 있다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카말라 해리스는 아프리카는 아니고 인도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 부인인데 억압받은 사람. 무슨 대통령 부인이 억압받았어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마약 팔다가 경찰 무릎에 깔려서 질식사한 이 사람은 영웅.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번 사람인데 과학자. 그래서 코로나 별걸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카말라의 아버지 자마이카 사람이고 엄마 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흑인이냐 이거야. 이런 것들도 지금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흑인이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지 마세요. 미국 주에서 주민증 없이 투표할 수 있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민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 왜?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차별이래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주민증 들고 다닐 확률이 백인보다 적다는 거라. 근데 주민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차별이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증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에서는 단 한 곳도 카말라가 못 이겼습니다. 카말라가 이긴 모든 주는 주민증 안 보는 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모든 선거할 때는 주민증을 반드시 보이고 할 것. 운전면허증 반드시 보이고 할 것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참 미국이 놀라운 일이죠. 왜? 흑인들이 이거 안 들고 다닐 확률이 있는데 주민증 보여달라는 것은 인간 차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터 아이디 앞으로는 지금 대통령, 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투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보셨죠? 지난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 뭐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목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은유해가지고 비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개회식이 있을 수 있느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바이든의 아들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어떻게 욕조에서 마약인지 담배인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진이 뭐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얘를 모든 죄에서 사면한다라고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엊그제 사면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사면을 했어요. 얘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몇백만 벌고 그 전쟁하는 나라가 얘한테 돈을 줘요. 우크라이나의 석유 회사에 얘가 무슨 간부래요. 석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중국에서도 돈 많이 받았고. 바이든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얘가 하도 말썽이 많아서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얘를 사면할 수 있는데 사면할 겁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이니까요. 근데 사면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맥인 켈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트럼프랑 싸웠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너무나도 지지했어요. 바이든 아들만 사면하지 말고 똑같은 범죄, 마약 범죄로 잡혀간 200만 명도 다 사면해 주시죠 라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사면한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이게 워크입니다. 워크. 이 사람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항상 하던 말, 기자들이 질문해요. 바이든이 하도 범죄자니까 앞으로 저 아버지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사면해 줄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No. 있어. No.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it will always be no. 항상 이거는 아니다가 맞아요. 아니지 어떻게, 왜 이 세상에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했죠. 뭐 다 거짓말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금년 10월 달에 2달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21%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지금 미국이 잘못된 길에 올라섰어요. 79%.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된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뭘 보고 얘기를 했는지 카말라가 된대 계속. 이건 뭐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대통령, 지금 부통령인데 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가 올바르다보다 무려 4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변했어요. 옛날에 노동자의 당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사업가의 당이 공화당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그게 변해가지고 더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 노동자의 당이 공화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장님하고 공장에 있는 직공하고 같은 한 표예요. 그래서 워커스 파티가 항상 선거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숫자가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왜? 노동자들이 공화당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프로그레스가 진보하는데 진보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보하다 보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다. 민주당. 그러면서 그 조 컨처라는 아주 재밌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의 당나귀가 이제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은 너희 아버지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워크에 그냥 젖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상황을 알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 대통령 전부 공화당이 다 이긴 겁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에서 어느 주도 트럼프 쪽으로,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다 이동한 거예요. 카말라가 이긴 주조차도 지난 4년 전보다는 공화당으로 다 이동했다. 그러니까 100% 50개 주 전체가 트럼프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정당으로 이동한 것이 1932년 선거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몇 년 만에 공화당이 이제 미국을 다시 장악을 한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실지 모를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로 그 미국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지구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지구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달러로 1조가 넘은 사람은 아직은 없대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1조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트럼프를 좋아할까? 기업가들이 다 카말라 해리스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거는 이 미국이라는 이 문화 워크에 젖어가지고 아이가 남자놈이 여자가 되겠다는 걸 못 막아서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슬픈 이제 자기는 그것을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언론도 장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고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돈도 많으니까 돈으로 지지해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X라는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보는 이 방송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트위터라는 건데 여기 보면 웬만한 뉴스가 다 나오는데 이게 원래 좌파였어요. 원래 워크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어마어마해 주고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서 이제 트럼프 선거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한 번 올리면 뭐 7천만, 8천만 명이 봅니다. 뉴스를. 그 지저스 이즈 트루스.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사업가지만은 집이 없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지구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집도 없고 옷도 그냥 뭐 보통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하루에 4만 원 가지고 산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돈 많은 건 뭐하냐? 인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CIA, NSA 뭐 국가안보기관들 이거를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이거 이제 미국에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입니다. 얘네들이 미국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요 워싱턴을 늪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왕. 미국에는 공주님, 왕자님, 공작, 백작, 후작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은 다 평민의 나라. 대통령도 평민 중에서 나오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귀족이 생긴 거예요. 그 귀족들이 어디 사느냐? 전부 워싱턴에 사는데 그 귀족들이 누구냐? 정치가, 국회의원,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변호사들, 로비스트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기자들, 학자들, 연구소들 이 전부 다 이익이 똑같아.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200년 만에 그런 권력이 미국 워싱턴에 생겼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그냥 통칭해서 딥스테이트, 보이지 않는 국가. 얘네들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쫓아내기도 하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재벌하고 연결돼 있고 트럼프가 감히 딥스테이트라고 싸우러 나왔다가 4년 전에 깨진 거죠. 4년 진 겁니다. FBI, CIA가 다 반대야.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부정선거했다고 그러고 소련하고 협잡했다고 그러고 뭐 몇 년 동안 아주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뭘 하려고 그래도 되는 게 없어. 다 딥스테이트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람은 이번 선거할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뭐 그냥 계속 강조를 하면서 선거를 했습니다. One proud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앞에 있는 밑에 있는 하나의 국가 해가지고 이번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 딥스테이트에 그냥 잡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미국이란 나라를 죽음의 늪에서 건지고 있다. 이게 이번 선거의 그 구조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전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갖다 줍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전쟁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재산이 몇억 달러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 1억 달러가 1,400억 원이죠. 몇억 달러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 돈이 미국으로 다시 와. 미국의 국회의원들, 전쟁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구자로 들어가는 거. 그런 글을 읽고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정치가들의 돈 세탁기입니다. 라는 말까지 쓰는 겁니다. 여기 전쟁이 들어가죠. 전쟁을 통해서 돈 버는 거예요. 사회주의,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그게 뭐가 관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글로벌리스트예요. 여러분, 쌀을 싸게 사 먹는데
우리나라 농민은 5%밖에 안 되잖아요. 95%는 미국 쌀을 싸게 먹는데 왜 반대하세요? 그게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세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95%가 값싼 쌀을 사 먹을 수 있더라도 5% 농민들,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는 아직도 국가 단위로 구성이 돼 있지 우리가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계주의라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 슈퍼 리치들, 정말 재산이 뭐 몇십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불편한 거라.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져야지 내가 전 세계 엘리트로 말이야 국가 해체하는 겁니다. 가족 해체하고 그런 사람이 글로벌리스트죠. 매스미디어 뭐 이 사람 다 돈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망해가는 미국을 트럼프가 다시 늪에서 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만화입니다. 트럼프 이번에 당선돼가지고 다시 미국을 황금시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황금시대. 황금시대라는 거는 우리도 그 황금시대라는 개념이 있죠. 그때가 좋았어 하는. 그때가 미국 따왔지. 그때가 우리가 여러모로 여러 면에서 카우보이처럼 모자 쓰고 다니던 시절도 그립고 말이죠. 바로 이런 골든 에이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압승을 했는데 워키즘이 미국주의한테 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에서도 53대 47로 트럼프가 이겼고, 그리고 하원의원 220대 21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도 이기고, 이거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입니다에 다 동의한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다 바꾼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주별로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크예요. 워크. 깨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여자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워크인데 그거 빼놓고 보통 미국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전부 이제 다 공화당을 찍었다. 그래서 주별로 치면은 공화당이 진 주도 있고 이긴 주도 있지만은 요건 카운티, 군이라고 그래요. 군별로 치면은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도 당했고 체포도 당했고 콘빅티드는 유죄 판결도 받았고 총알까지 맞았는데 그런데도 아직 서 있다. 이겠죠? 하여간 뭐 트럼프를 떨겨뜨리기 위해서 온갖 딥스테이트 워크들이 난리를 쳤는데 미국 국민들은 그래도 워크하고 딥스테이트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 재밌는 만화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높은 사람들인데 보통 저 대통령 혼자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트럼프한테 투표한 것 같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후보인데 딥스테이트가 너 나가. 너는 이번에 국민들한테 들켰잖아. 침해라는 사실을. 그냥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카말라가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솔직히. 근데 트럼프가 된 날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이제 아주 그 권력을 스무스하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노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멕시코에서 몇만 명씩 이제 미국으로 와요, 사람들이. 근데 줄 서서 오는데 미국 국경 그냥 넘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갈 때마다 그 여권 보여주면 뭐라고 막 물어보고 귀찮게 굴죠. 합법적으로도 들어가는 사람한테. 근데 불법 이민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밥도 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지금 미국 이럽니다. 왜? 그 사람들은 민주당 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만 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작은 주들은 인구가 100만도 안 됩니다. 근데 불법 입국자가 천몇백만, 2천만, 뭐 많이 보는 사람 2천만까지 봐요. 이거 트럼프가 다 쫓아내겠다고 얘기하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멕시코에서 오는 이 불법 이민자의 때를 영어로 캐러반이라고 합니다. 캐러반이 Y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몇백 킬로를 걸어가는데 물 없이 걸어갑니까? 물 같은 거를 다 멕시코 정부에서 대줬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안 대주고 그러니까 다 그냥 Y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세상이 바뀌는데 탈레반이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중국이 미국과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더 이상 난민들 안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불법 이민자. 그리고 EU, 유럽연합이 야 미국이면 다야?
달러면 다야. 우리 소련 돈 내고 루블 내고서 러시아 석유 살 거야 라고 그러던 이유가 미국 거 사겠습니다라고 딱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고로 올랐고 비트코인이 최고로 올랐고, 그리고 뉴욕주가 미국에서 워크주의 대표적인 주인데 그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호텔에서 재워주고 $10,000짜리 카드 줬습니다. 이거 밥 먹고 살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낸 다음에 그러고 있고, 카타르라는 나라가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숨겨주고 있었는데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지내겠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아주 대표적인 워크의 좌파 캐나다 수상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너 미국에 계속 마약 보내고 불법 이민 보내는데 너네 나라 물건에 25% 관세 붙이겠어 말하자마자 이 대통령 별장으로 찾아와가지고, 개인 집이죠, 말하고 나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 25% 관세 때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에 편입돼 51번째 주로, 그리고 너 주지사에 그랬습니다. 뭐 완전히 지금 세상이 황당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로서 예의를 하나도 안 갖춘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이란 나라가 바이든 때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안 쓴 것이지. 트럼프의 미국이나 바이든의 미국이나 물리적인 힘은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 힘을 활용할 의지가 있는 거고 전략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라가는 이민 대열입니다. 불법 이민자. 이게 그냥 가다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때. 와해가 되는 거는 멕시코 정부가 물 안 주기 때문이라고 봐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불법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먹고 재워주다가 다 나가라고 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가는데 잘 보세요. 불법 이민 가는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면 자기 나라가 싫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못 사니까. 근데 깃발을 들고 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중국 사람 중에서 군대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골라서 쫓아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을 망치러 온 사람들 아니겠어? 아는 그런 뜻이죠. 캐나다 수상이 지난 토요일이죠. 11월 30일 트럼프를 방문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조르는 장면입니다. 미국 사람들, 이게 국가안보 수석인데,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예비역 대령 그린베레입니다. 그린베레. 이 사람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됐어요. 보세요. 뭐 국가안보 보좌관 할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식하고 용감한 군인이 아니라 끝내주는 책도 쓴 전문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린벨에 그 지휘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군인이지만 외교관이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국경을 담당하는, 국경을 막아야지 마약도 안 들어오고 범죄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에 가난한 사람이 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루에 10,000원만 줘도 일할게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미국 시민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 일터에 가서. 바로 이런 미국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국경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휴바의 공산주의에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난 아들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까지 됐는데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 반시진핑주의자, 반김정은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외무장관이 이 사람이 돼가지고 김정은이 앞으로 골치 아플 거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6년 전에 김정은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는 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유능해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화가 나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 트럼프를 막 비판하니까 미국 방송에서 왜 이렇게 비판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김정은이라는 인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양 떤 것을 이해하는데, 아부를 떤 거는 이해하는데,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유능한 인물은 아니다.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물려준 가업이라고 했어요. 가업. 대통령이 아니라 가업을 물려받은 꾀짠데, 그 녀석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개를 잡는, 유기견 잡는 사람의 보조원에도 당선되지 못할 놈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모욕을 한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다. 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임마, 너는 네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안 될 놈이야. 근데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설치고 다녔냐라는 그 얘기죠. Who would not be elected assistant dog catcher? 개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당선이 못 될 민주국가라면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하고 잘 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관으로 앉혔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가 미국 국방장관인데 나이 44살밖에 안 되는 겨우 영관급밖에 안 됐는데 영관급? 여러분, 미국 국방장관은 군인을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겨우 영관급이라는 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국방장관은 군인 안 갔다 온 사람을 더 시킬 확률이 훨씬 높았다, 과거에. 그리고 이 사람 경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봤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이렇게 나와. 1980년 폭스뉴스 앵커, 미국 육군 예비군 소령, 예비 역이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여기다가 두 줄 더 집어넣어 볼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하버드 대학 졸업. 프린스턴 하버드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졸업하고 9.11이 터지니까 나라를 구하였다고 군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군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뭐 네가 군대나 있었지 뭐 세상 돌아가는 국방정책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네가 뭐 방송국에서 방송이나 했지 알아? 왜 몰라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많은데 다 미국에 대한 애국적인 책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책 이 사람입니다. 국방장관 된 사람. 이 책 The War on Warriors. 미국 정부가 미국 군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중성화시키느라고. 그래야지 싸움을 못할 테니까. 워크가 미국이 너무 세서 싸움을 잘해서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나쁜 녀석이니까 중성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면은 미국 국방부 개혁안입니다. 미국군 개혁안. 트럼프가 이 책 보고서 아마 이 사람을 너가 적격이다라고 해서 장관시켰는지 모르죠. 요번에 그 FBI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책 제목이 정부의 깡패들. 작년에 나온 책이죠. 미국 정부를 끌고 가는 깡패들 다 소탕해버리겠다. 그 깡패 소탕하는 부서 FBI의 수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단하게 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로 간 사람이 허커비 목사인데 목사님을 대사로 보냈으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적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것들이 적인데 그 뒤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 이란이다. 이란 돈줄 막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때는 이란이 걔네들을 대주지 못해서 4년 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된 다음에 이란한테 돈도 대주고 석유값이 확 오르니까 이란이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이란이 충분하게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를 돈을 대주니까 이스라엘 건드리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갖고 그리고 이 사람 딸이 지금 아칸소 주지사를 했고 이 사람이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랑 그 8년 전에 경합하다가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찍으십시오라고 하고 물러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딸은 앞에 대통령 트럼프 있을 때 백악관 대변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싱가포르 회의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했대요. 이 세상에 말로 핵을 내려놓는 나라도 있는가? 그랬더니 그 보좌관들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농담 따먹게 하러 가는 중이지 그러더래요. 다 알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 그 과자 중에 톡톡 치면은 요만 조그만 그 사탕 같은 거, 입 시원한 거 있어요. 틱톡 뭐 이런 거. 그거를 트럼프가 해갖고 김정은 보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안 먹더래. 이 사람 얘기로는 독약인 줄 알고 안 먹었을 거다 이거야. 트럼프가 이렇게 입에다 몇 개 집어넣으니까 먹더라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책을 썼는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콘스티튜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 세 가지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깨는 것이 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깨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딸 얘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엔 대사가 됐는데 여러분 유엔 가서 말이죠 표대결하면은 꼴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표대결에서 무조건 져요. 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 근데 전부 한 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엔 가서 표대결하면 결코 못 이기는 나라가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이고 네 번째가 한국쯤 될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표대결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자유주의, 민주주의 싫어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요 사람이 지금 미국 유엔 대사가 됐다고 우리나라 신문에는 경험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고 미국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금년봄에 어떤 공헌을 세웠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 미국의 기본 대학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데만 없이 이스라엘 반대하는 데만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들 부르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냥 따져 물어가지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도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엉기고 그러다가 이 청문회 끝난 다음에 사표냈습니다. 물론 사표낸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주의자가 유엔 대사로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도대체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을 보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나오고 하버드 총장을 말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괜찮은 사람이 이건 뭐 좀 너무 이제 다음번 미국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현 대변인에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라고 누가 이제 조롱하는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하원에서 말이죠. 최근에 논쟁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국회에 있는 화장실에 여자는 여자 화장실만 쓰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만 쓰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싸울 수 있어요? 그 말 꺼내면 미친 사람 되지. 미국에서는 그게 지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성에 맞는 화장실을 들어가도록 할 것. 이게 지금 미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약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 안 된다. 국경장벽 만들고 태어나면은 전부 다 미국 시민 주는 거 그거 그러니까 와서 애 낳으러 가잖아요. 난민 정책 다 중단하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거 다 파괴하고 중국 상품의 60% 이거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물건도 관세를 붙여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거 만들어서 미국에 팝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150달러란 말이야. 우리 실력으로. 근데 중국이 100달러에 팔아요. 그러니 중국한테 우리가 이기나. 근데 미국이 너 중국 거 100달러 이거 다 가짜야. 너 인마 노동자들한테 돈도 안 주지. 너는 반치광이야. 너네 거는 60% 붙일 거야. 그럼 중국 거가 16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관세 안 붙이냐? 너네도 관세 내 10%. 우리는 165가 돼요. 그럼 우리 거 팔아. 중국 사람이 5불 차이 나면 한국 거 사지 중국 거 안 삽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찬스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뭐 지금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아까 내가 그 미국 사람들 막 이러고 다니는 거, 그거가 다 중국에서 파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시진핑이 약속했어요.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이거 차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서 아예 팔지 못하게 차단해달라. 너네는 독재국가니까 하잖아. 해주겠다 그래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마약이 한 방울도 안 올 때까지 모든 중국 물건에 10% 관세 추가. 60%가 아니라 66%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꼼수 부렸어요. 중국이 스웨덴 자동차에서 볼보라는 회사를 중국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팔아. 그러니까 중국제가 아니라 볼보니까 스웨덴제에다가 멕시코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그거는 중국제니까 특별히 200%를 붙이겠어.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뭐 공부를 다 해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해군이 제일 셌는데 지금도 사실은 제일 셉니다. 그런데 중국이 배를 너무 빨리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격차가 점점 커져요. 중국은 3대 만들 때 미국은 1대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30년 가면은 큰일 나겠네. 중국이 그냥 이쪽 바다를 다 장악하면 우리는 큰일 나.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돼가 그 해결 방법입니다. 한국은 그 미국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 거 만들면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 중국은 뭐 3개씩 만드는데 겨우 1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아무리 질이 좋아도 양을 상쇄하려면은 자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국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군함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면 거의 미국 되는 거지. 그럼 미국이 자기 군함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누구한테 얻어 터지게 놔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것이고, 뭐 제가 이제 중립적으로 말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이 워크가 미국 사람들이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미국이 아니야. 이런 미국은 좀 골치 아파.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여자 경기에 나가는 건 그건 안 될 일이야. 그게 워크가 아니라 그거는 비겁한 일이야. 라는 그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돼서 이 사람은 4년 전에 할 때는 언몽동몽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못했고, 그리고 그 워싱턴의 기본 세력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것도 지금 보니까 이겼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이겼는데 부정에 의해서 밀려났다. 근데 이제 4년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잘하면은 12년 대통령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어지고, 아까 우리 이 회장님께서 말했듯이 미국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잖아요. 그죠? 바로 세상이 올바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